여러분의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정말로 될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도 주식대장 될 놈들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나연진입니다. 우리 주식대장 될 놈들은 매일 밤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을 비롯해서 끼 있는 종목 공략 그리고 주식 강의까지 50분을 알차게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식대장 될 놈들의 대장님들은 대장님들만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매매 기법으로 꾸준한 수익 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은 단기 투자의 정석을 확실하게 내주시는 분입니다. 단기적으로 크나큰 수익을 매번 챙겨주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수익률표에서 보이시는 모든 종목들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교육방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가장 먼저 에코프로머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에서 44.8% 수익화 해주셨고요. 덕산테코피아 60.6%, 바이넥스에서 62.1%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그리고 이구산업 등에서도 70%에서 8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은 단기 투자의 고수답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리고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에서는 비중의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담아두자라는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이 방법으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신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BNC부터 살펴보시면요. 한 달도 안 돼서 109.1%의 상승률로 익절했고요. 지난주 중반에 매도 사인 보내주신 재룡전기에서도 122.7%, 한미반도체에서는 155.3%의 엄청난 수익률로 수익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넘어서 세 자릿수 수익률을 챙겨가고 싶다. 파란 계좌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대장 될 놈들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며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역시나 눈부신 활약을 펼쳐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만나뵙게 되는데요.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주 꽉 잡는 꽉봉 전문가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도 한번 힘차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크나큰 수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본격적인 주식 이야기 나누기 앞서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이슈들과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물가지표 소화 등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와 저PBR주들의 강세에 2,74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심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64% 오르며 2,742.14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장 막바지에 갈수록 낙폭을 다소 축소했습니다. 결국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3% 내린 847.08포인트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사자세 보이며 지수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3,720억 원, 외국인이 161억 원 동반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만이 1,354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683억 원, 외국인이 492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빨간불 켰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하면서 오늘장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펼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94%, SK하이닉스 0.11% 상승 마감했고요. 밸류업 테마의 강세 속에 현대차 2.66%, 기아 1.95%, KB금융의 주가도 1.87% 올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상위 1위부터 10위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24%, 알테오젠 0.21%, 엔캠은 5.67% 등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으로 마무리 지은 하루입니다. 미국 FDA로부터 신약 승인이 불발된 HLB는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는 오늘 장에서 29.96% 조정받았고 셀트리온 제약 1.77%, 클래시스는 2.6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 국내 증시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장중에 이란 네.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쵸? 꽤 혼조세가 이어졌는데 네. 한번 자세한 우리 증시 한번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아침 장에서도 사실 주도 섹터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주도 섹터가 꽤 부재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 장에서는 저번 주에 강했던 전력 설비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래도 오늘 아침장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태로 장이 개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중에 갑자기 이란 대통령의 실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 뒤로부터 흥구석유, 그다음에 다른 석유 관련주들이나 이런 해질성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가 싶더니 오후에 이란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시장의 혼란은 점점 가중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끝내 오늘 시장도 마감때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주도 섹터가 부재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들 꼭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종목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얼마 전에 신고가 자리를 다시 한번 갱신해주면서 이때 거래대금이 약 9천억 이상이 터진 바로 반도체 관련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수페타시스란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수페타시스가 장이 혼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까지 불기둥 뽑아주면서 움직여주고 수익권에 충분히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렇게 주도 섹터가 부재할수록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일수록 좀 더 탄력을 받기 쉽고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장중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해당 섹터의 대장주나 돈이 들어온, 즉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에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통해서 트레이딩 한다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꽤 이런 혼조한 시장도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수익 실현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도 섹터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리는데 지금 일단은 전력 설비 관련 테마가 시장 주도 테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마지막 파동인 요 상승 3파에 지금
이제 징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또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에 불어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때 최근 강했던 AI, 그 다음에 오늘도 나 살아있다고 바닥에서 신호를 보여줬던 로봇주, 그 다음에 제가 상반기에는 계속 조정 때 좋다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요 세 가지 섹터 위주로 주도 섹터를 체크하신다면 그래도 직장인분들도 꽤 괜찮은 수익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세 번째, 제가 순환매 지속 장이라고 계속 오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는 얼마 전에 이어져 왔던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이 중동에서 오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시장의 골고루한 상승장보다는 이런 순환매 지속장이라는 걸 염두에 들이면서 이렇게 주도 섹터별로 대장주만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시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사고 사망 소식이 오늘 장중에 전해지면서 이란 내부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정말 크나큰 영향을 받으면서 혼란이 지속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 시점에서는 신고가가 형성돼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유심히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특정 업종과 섹터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은 단기 투자의 고수답게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도 될 수 있는 종목들만 공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도 이제는 제대로 된 불기둥 하나 내 계좌에 딱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중에만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단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단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유독 단기 투자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장이 어려울 때가 특히 올해 들어서 장이 어려운 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공부방에서는 매일매일 정말 수익을 봤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말 이번에는 네. 제가 스스로도 말씀해 드린 걸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수익이 잘 나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남이 이제 시장이 안 좋고 남들이 다 시장 어렵다 할 때 네.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단기 투자의 묘미거든요. 어... 제가 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다시피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돌발 악재가 나왔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돌발 악재에 너무너무 취약합니다. 제가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지금 제가 TV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 선진국 시장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신흥국 시장에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 유동성, 건전한 유동성 측면에서는 다른 금융 선진국들보다 조금 아직은 미흡함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998년도, 7년도, 8년도 요 IMF 이후에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을 좀 더 확대함에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도 좀 부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좀 더 유리한 시장이 되어갔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요 유동성이랑 측면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너무 깊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결론이 뭐냐면 이러한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즉 거래대금, 시장에 풍부하게 돈이 돌아야 여러 섹터별로 골고루 상승하고 우상향하는 시장이 펼쳐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부족한 우리나라 유동성 장세에선 가는 놈만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즉 미국 시장하고 비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 ETF나 배당주 이런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한 게 사실 뭐 달러 패권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 높은 유동성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러한 시장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 섹터를 잘 골라 잡아야 됩니다. 그 뜻은 시장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년째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시장이고요. 자, 이렇게 다른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처럼 성장주 막 10개 깔아놓고 20개 깔아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중에 가는 거는 사실 약 30%도 안 돼요. 이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나머지 70%는 종목이 계좌에 묶여 있거나 여러분들 현금이 회전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 이외에도 우리는 계속 계좌가 순환하면서 이제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은 사실 단기 매매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단기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어렵다 이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딱 두 가지 매매만 합니다. 뭐냐 하면은 종가 베팅하고 시초가 매매입니다. 시초가 매매. 자, 여러분들 하루 중에 제일 바쁘게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 시초가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 이 종가 베팅이에요. 제일 수급이 없을 때가 바로 정심때입니다. 정심때. 자, 우리가 수급이 없는 가운데서 단기 매매를 하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매매를 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초가나 종가 베팅쯤에 강력한 주도 섹터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높은 성공률을 거둘 수 있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빠른 회전율을 통해 계좌의 백화점 또한 방지가 되니까 이 뜻은 꼭 뭐예요? 이퀄 현금이 계좌에 항상 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발 악재에도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 다음 자료 화면에서 최근에 매매했던 이런 수익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단기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단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단기 투자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모두가 단기 수익을 참 좋아하는데 단기 투자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이유는 돌발 악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도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고요. 불안해서 이 종목 저 종목 담지 않고 빠른 회전율을 통해서 계좌 백화점까지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단기 투자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확실한 수익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히 9시 50분까지만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기회도 꽉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교육방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큰 수익을 내주셨기 때문에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본격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로 그 리뷰해 주실 종목 보니까 저도 이 종목 담아서 수익을 봤거든요. 네. 30% 가까운 수익을 내주셨는데 네. 단기간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가요? 자, 바로 네. 두 번 하면 잔소리니까 바로 화면 들어가서 네.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뒤에 있을 이슈 종목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이슈 종목하고 개장 종목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말이 빠르고 평소에 말을 막 좀 더듬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머릿속에 여러분들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많은데 입은 조그마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일단은 이슈 종목 제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바로 5월 13일 날 소개해드렸던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리기판 차세대 대장주로서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주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방송에서도 강조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강조드렸던 바로 요 캠트로닉스입니다. 지금 계속 공략할 만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5월 13일 날 공략을 해서 단
3거래일 만에 상한가 근처까지 달성해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신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음 종목으로 5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미스터블루 또한 9.68%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이 종목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결국 주식은 재료 중요하고 실적 중요하다. 근데 이 실적이요, 여러분들 꼭 우리나라 시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자, 해외 주식들 보면 막 실적이 얼마 나와서 뭐 다음날 갭 상승하고 뭐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했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갭이 뜹니다. 바로 갭이 뜨는데 다음날 다다음 되면 꼭 주가가 원래 위치로 회귀해요. 이런 거에 정말 많이 당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유독 이 부각이 안 되는 게 사실 제가 앞서 단기 투자의 중요성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제가 무조건 거래대금하고 종목에 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 시노펙스, 요 거래대금과 이 차트상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 신고가 위치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5월 9일 날 종가 베팅으로 9,75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다음 날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5월 8일 이스트소프트란 종목 또한 제가 종가에 공략 드려서 바로 다음 날 약 19%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른 이 송호종자도 이제 12%가량 수익이 나왔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차세대 AI 대장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요 한글과 컴퓨터까지 19.67% 바로 약 3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까지 본인 계좌에 내가 우량주라고 듣고 앞으로 실적이 좋다고 샀는데 그런 종목들 계속 담고 자, 얼마 전에 HLB 무더기 하한가 사태 갔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산다. 근데 이 뜻은 누군가는 정말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물론 파생상품 시장, 즉 선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지만 주식시장이 사실 제로섬 게임은 아니에요. 그 뜻은 누구에게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는 요 얼마 전에 하한가 간 HLB 때문에 울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이게 기회라 생각하고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제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께 신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전문가가 아니었던 시절에 제약이 없던 시절에 했던 제 매매 내역까지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진정한 실력 인증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 이제 정말 계좌에 여러분들 눈물 닦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정확한 매매 체계를 확립시켜 드린다면 이러한 수익률도 여러분들 물론 손절도 있습니다. 세상에 손절 없는 주식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수익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은 단기간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니즈에 맞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알차게 구성해 주시는 분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살펴보면요. 이 모든 종목들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교육방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부터 살펴보면요. 이 종목에서 44.8% 수익화해 주셨고요.
덕산 테코피아 60.6%, 바이넥스에서 62.1%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그리고 이구산업 등에서도 70%에서 8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보여주셨고요. 우리 운동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은 단기 투자의 고수답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그리고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에서는 비중의 절반만 매도하자, 절반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담아두자라는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100% 이상의 수익률 보여주신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 BNC를 보시면 한 달도 안 돼서 109.1%의 상승률로 익절했고요. 지난주 중반에 매도 사인 보내주신 재룡전기에서도 122.7%, 한미 반도체에서도 155.3%의 엄청난 수익률로 수익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운등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발맞춰서 정말 행복한 주식 투자 이어가실 분들은요. 방송 중에만 드리고 있는 기회 오늘 꽉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운동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꾸준한 단기 수익의 비밀에 대한 비법 한번 전수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단기 수익의 비밀 대체 뭔가요? 자, 바로 꽉봉입니다. 그쵸. 이제 정말 입이 아파요. 맞아요. 네. 유명해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들어도 계속 정감이 가는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네. 네, 오늘도 비법 전수해 주시죠. 자,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이 꽉봉에 대한 방법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오후장 들어서 분봉상 크게 들어올려 장 막판까지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일단 멋있게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자, 이것도 정확하게 꽉봉에 대한 매매법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식은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예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 이런 구조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다. 자, 주식시장은 결국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그 다음에 순수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너무 주식시장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되게 머리가 아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논리면 정말 이제 뭐 박사들이나 뭐 경제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뭐 투자 대회나 이런 대회 나가서 1등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즉 매매하고 분석의 영역은 철저하게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백날 뭐 재무구조 분석하고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 뭐봐 해봤자 사실 돈을 번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주식시장을 깊게 생각하면 거기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유연함. 이 유연함이란 거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맨날 바뀌어요.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변칙구도 줘야 됩니다. 자,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토대, 뼈대는 안 바뀌는 게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즉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해당 종목이 상승을 시도하게 되고 요 거래대금이 연료가 되게 되어서 주가는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꽉봉의 매매 기법이고요. 첫 번째로 박스권을 뚫어주는 요 양봉 또는 신고가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정확히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박스권을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해 줬는데 요때 요 박스권을 소화해주면서 뚫어줄 당시에 강력한 요 장대 양봉이 약 거래대금이 9천억이 들어오면서 거래대금 빵 하고 터졌어요. 자, 이 뜻은 뭐예요?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해줬다. 거의 1조가량의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이게 바로 시장의 주도주다 생각하고, 그러면 요 박스권 상단은 강한 지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종목만 공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일선, 5일선 지지 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안정성을 높여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거래 대금이다. 자, 이거 한번 상기해 보면서 자료화면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도 이스페타시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은 박스권이 형성해 준 다음에 이때 약 4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앞에 매물대를 소화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 4거래일 만에 35%에 달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핫했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꼭 상승이 나온 이스페타시스랑 차트가 기가 막히게 거의 한 100% 일치합니다. 100%. 이렇게 고가권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박스권의 매물을 이때는 약 2조 원의 강력한 꽉봉으로 소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요 기준봉에 대한 박스권의 상단을 손절선으로 잘 해본다면 아주 성공률 높고 단기적으로 빠른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을 만한 이게 매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런 종목 찾기 힘드실 거예요. 아, 이게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가 꽉봉인지 박스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방송 보시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저와 함께 하시면 도와드린다 이겁니다. 이런 종목들 찾을 수 있는 눈 제가 갖게 해드린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으로 요 꽉봉 리뷰 마치겠고요. 저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런 불기는 맛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운동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꾸준한 단기 수익의 비밀은 바로 꽉봉 매매 기법입니다. 이 매매 기법으로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교육방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모두 20% 이상, 30% 이상, 많게는 200%, 400% 이상의 수익을 챙겨 주셨습니다. 나도 이제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단기간에 수익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중에만 우리 운동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이 매매 기법 강의는 물론이고 매일같이 무료 급등주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오늘 꽉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꽉봉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윤환식 이렇게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만 매매 기법 자료집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아마 이 코너 가장 먼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슈 테마 종목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저도 왜 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공략해 주셨던 이슈 테마 종목 중 하나가 정말 30% 가까운 수익을 일주일도 안 돼서 챙겨 주셨기 때문에 네, 축하의 의미로 박수를 쳐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테마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도 시장에서 강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주도 섹터별로 제가 정리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요 델 AI라는 요 업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바로 델 AI 서버가 말 그대로 AI 서버를 생산하고 공급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요 델 AI의 이번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국내에도 요 델 AI 협력사에 대한 이제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요. 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해당 종목이 요 델 AI의 국내 유일무이한 협력사입니다. 자, 또한 요즘 요 전력 설비 이슈에 대한 섹터가 굉장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요 회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사실 과거에는 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서의 이제 개연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요 델 AI 관련주로서의 부각뿐만 아니라 요 스마트 팩토리 중에 초고압 전력 설비, 안전 예방 진단 솔루션까지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자, 요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요러한 요 회사가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큰 이슈와 맞물려서 최근에 아주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꽤 팔딱팔딱 거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해당 시장의 이슈에 부합하는 재료도 갖고 있으면서 꽤 그렇게 시총이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까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바로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요 전까지는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올해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AI 관련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초고압 전력 설비 진단 솔루션을 통해서 요 전력 관련주 즉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는 오늘 갭이 떠서 음봉으로 마감되긴 했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뜬 이런 갭 음봉의 형태는요. 여기 앞에 물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부 물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런 차익 실험 매물이나 그동안 이제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도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도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 대금이요.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많이 터진 역대급 거래 대금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종목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펀드 매니저 사모펀드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하나 이거를 거기서 깨우쳤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 그냥 그런 회사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를 뜻하냐면 기존 사업 비중은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요. 자, 안 좋은 회사는요.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의 비중 또한 줄여가면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지 않는 회사를 뜻해요. 이런 구조가 되면 결국에 자본 잠식이 일어나게 되고 외부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요 두 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는 과정인데 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제가 말씀드린 좋은 과정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삭 엔지니어링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상태이고요. 이 종목 근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그냥 혼자 멋모르고 와 좋다 했다가 딱 진입하면 물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제가 매수 공략 포인트, 매도 공략 포인트까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둔고수의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테마 종목은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델 AI 서버 사업 호재에 부각이 됐던 협력사로 부각이 된 종목인데요. 미국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벌어갈 수 있겠죠.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잡아서 큰 수익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드리고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꽉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테마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랜만에 제가 개별 이슈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주식시장에서 강력하게 반응하는 딱 네? 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하나가 인수합병하고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는 하는데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네. 매각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와, 엄청난 종목이군요. 네, 네, 어떤 종목이죠? 엄청 났으면 좋겠네요. 아, 네, 엄청난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수익률이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두 번째 이슈 테마 종목 얼른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근데 SM
SM 아시죠? SM.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요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몇 가지 있어요. 자, 키스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입니다. 자, 땡땡땡땡땡이라는 회사인데 요 키스트와 더불어서 요 종목이 일단은 요 시장의 매각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두 가지 계열사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매물로 시장에 나온 이상 여러분들 어때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잊혀진 지 꽤 오래도 사실 구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각을 받을 만한 회사는 오늘 말씀드릴 요 종목밖에 없습니다. 요 매각 이슈라든지 인수합병 이슈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자, 이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딱 시기만 잘 맞다면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 계열사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매각 이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바로 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개별주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신선한 주도 테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매각 이슈가 걸려있는 요 개별주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별개의 테마로 챙겨볼 그런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바로 차트입니다. 이 앞에 이제 차트가 조금 잘려 있긴 한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추세선을 싹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앞에 차트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지금 약 3년 이상 만에 지금 상방추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봐야 돼요? 뭐? 자, 이거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이면 우리 공부방에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또 답변을 막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지독하게 강조드렸던 거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을 하고 처음 터지는 아주 강한 거래대금의 별표 100개. 자, 지금 요 해당 종목의 차트가 딱 그런 겁니다. 자, 최근에 요 거래대금은 곧 뭐다? 시장의 관심이다. 자, 요 시장의 관심은 지금 현재 뭐다? 매각 이슈다.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틈에 이러한 개별주 이슈가 부각을 받는 타이밍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한번 꼭 살펴봐야 되고요. 이 종목도 저랑 함께 하시면 제가 공략 포인트 정확히 짚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매각 이슈를 받는 해당 종목 꼭 저랑 함께 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익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이슈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기 투자의 고수, 운동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테마 종목명은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교육방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점 짚어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계열사 매각 절차에 매각 측의 우위 구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운동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단기 수익의 비밀인 꽉봉 매매 기법에도 딱 적용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끼가 가득한 종목들, 우상향 곡선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는 종목들 우리 운동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세 번째 이슈 테마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갈수록 이 종목의 크기 그리고 수익률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만 오늘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슈 테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시장이 좀 혼란스러움에 따라서 제가 해지성 종목도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해지 관련주로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종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시간 외에서도 지금 뭐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과 같은 히토류 관련주가 지금 시간 외에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미중 분쟁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당장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 이 얘기 한 1분 동안만 해드리면 자 프랑스 있죠. 프랑스. 옛날에 요 샤를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유명한 대통령 중에 샤를 드골 대통령이 있죠. 이 대통령이 미국에 뭐라 했냐면요. 미국에 뭐라 했냐면 자 파리를 위해서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다음에 프랑스가 핵 보유국이 됐고 얼마 전에는 이제 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났습니다. 예, 대표적인 서방 국가 중에 하나인 요 프랑스가 이제 지금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같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프랑스나 미국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꿔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큰 틀의 외교적인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바이든이 민주당이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죠. 근데 요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리기입니다. 중국 때리기. 요 큰 틀에서의 요 미중 분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좀 더 했으면 더 했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테마가 요 바로 미중 분쟁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해당 종목의 호재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료의 이슈가 될 때만 가끔씩 들썩이는 이 종목이 해지성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대중관세 인상 중국산 철강에 대한 요 관세 인상에 따라서 철강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철강주는 정말 잘못 매매하면 큰일 나는 게 2등주, 3등주 매매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철강 관련주들이 시가총액도 작고 호가가 얇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철강 테마에서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만 주력으로 보시는 게 주요한데 최근에 철강주로서 대장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슈 종목 두 번째 종목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해준 모습이고요. 거래 대금 또한 최근 바닥에서 대량으로 터지고 있는 상승 1파의 시작점이 될 철강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당장 내일부터 오늘 시간 내에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당장 내일 아침부터 봐야 될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이 종목도 얼른 저와 함께 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의 오늘의 마지막 이슈 테마 종목명도 비공개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내 철강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종목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장기 이평선을 박스권을 벗어나서 121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확실하게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방송 중에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기회도 꽉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테마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 엔지니어링이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목명과 매매 타점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이라이트 코너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대장 종목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갈수록 이 종목이 세져서 오늘 대장 종목, 대망의 대장 종목도 궁금한데 오늘 또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오늘 저 이 종목이 제일 기대돼요. 아, 정말요? 진짜 대장이 네. 아니라 제가 가끔씩 드릴 말씀이 있죠. 너가 왕이 될 상인가. 오늘 딱 바로 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제가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자, 최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자, 주요 공급업체에 강제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활용하라라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이거 꽤 여러분들 강한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국내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탄소 포집 관련주인데 탄소 포집 관련주의 양대 산맥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유니드란 종목이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너무 우리가 매매하기는 시총도 무겁고 끼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요 종목의 특징은요, 시가총액도 우리가 매매하기에 적당하면서요, 요 최근에 계열사 분리에 성공한 이후 양호한 영업이익률과 재무 비율을 통해 요 종목에 대한 안정성까지 높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스재, 그다음에 유화재, 살충제 등 여기 들어가는 이제 원료가 요 ETA라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 거의 독점으로 행상하고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 차트적 관점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자, 요 윗꼬리를 다는 형태가 이렇게 그어보면 요 해당 박스권 내에서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달게 되는데 이러면 차트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응축되고 있다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거래대금 또한 최근에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터져주면서 이제 주가가 막 방향을 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한 상상은 저랑 함께 하시면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장 종목 소개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 내일도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